깊고 깊은 산속, 아무도 오지 않는 산 깊은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나무꾼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갔지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글쎄, 남자아이면 헨젤, 여자아이면 그레텔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부부는 두 아이를 차례로 낳았어요. 첫째는 남자아이였고 둘째는 여자아이였지요. 남편의 소원대로 남자아이는 헨젤이라는 이름을, 여자아이는 그레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구가 늘어나게 된 부부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폭풍우가 세차게 치는 밤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어머니는 심한 열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몸에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남편은 비가 그치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비가 그치기 전까지만 버티기를. 하지만 남편의 기도가 닿지 못했는지 아내는 폭풍우가 그치기 직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편은 두 아이를 위해 새 아내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돈 쓰기 아까워하는 새엄마는 식사를 전보다 줄이고 불도 함부로 피우지 못하게 했어요.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무를 잘못 베는 바람에 내 쪽으로 넘어졌어.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럼 당분간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안 그래도 부족한 형편에 당분간 들어올 돈도 없는 상황은 새엄마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어요. 새엄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팔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란 물건은 죄다 팔아버려 먼지밖에 남지 않았죠. 하루는 새엄마가 그레텔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팔려고 할 때였어요. 그레텔이 말렸어요. 새엄마, 그것만은 안 돼요.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잖니? 뭐가 문제야? 그레텔이 울며 말했어요. 그건 하나 남은 엄마의 물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엄마를 더 이상 추억할 수 없어요. 네 마음을 이해해, 그레텔. 하지만 추억은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않는단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희들이 굶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먹길 원하실 거야. 그레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니? 결국 새엄마는 하나 남은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버렸어요. 그레텔은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아버려도 두 남매의 아버지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집안의 돈도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턱없이 부족해 매일매일 굶주리는 것과 다를 것 없었죠. 굶주림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지고 가난한 형편의 두 아이를 먹일 돈조차 아까워지기 시작한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만 쫓아낸다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될 텐데. 굶주림에 지친 새엄마는 두 아이를 쫓아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깊은 밤, 새엄마는 남편에게 몰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지금 안 그래도 다쳐서 일도 할 수 없는데 두 아이는 어찌 하시려고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허리만 낫는다면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당분간만 참아보자. 그 당분간이 언제인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새엄마가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할 말이 없던 남편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게 어때요?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화를 냈어요. 어차피 아이들도 굶어가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나 나중에 죽나 똑같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새엄마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새엄마를 방에서 쫓아냈어요. 방에서 쫓겨난 새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멍청하기는. 없는 형편에 곧 굶어 죽을 아이들이 뭐가 좋다고. 저 아이들만 쫓아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러더니 좋은 수가 떠오른 듯 미소를 지었어요. 옳지!
아이들을 산속에 버려두고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새엄마의 혼잣말을 엿들은 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잠에서 깬 헨젤과 그레텔이었어요. 그레텔이 헨젤에게 소곤소곤 말했어요. 오빠, 새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는 게 정말일까? 괜찮아. 새엄마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 뿐일 거야. 헨젤은 그레텔을 안심시켰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새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면 어쩌지? 헨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레텔, 밖에 저거 보여? 뭔가 빛나고 있어. 두 남매는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는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레텔이 빛나는 무언가를 들어올렸어요. 돌이 하얘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나 봐. 헨젤은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빛난다면 숲속에서 길을 잃어도 돌아갈 수 있겠는걸? 날이 밝고 아버지가 아직 잠든 사이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을 일찍 깨웠어요. 그레텔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산으로 놀러갈 생각이란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꾸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헨젤이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헨젤. 아버지는 피곤하신 것 같으니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새엄마를 따라 두 남매는 숲으로 가게 되었어요. 새엄마를 따라가며 어제 주웠던 조약돌을 꺼내 몰래 바닥에 던졌지요. 새엄마가 헨젤을 보고 있을 때면 그레텔이, 그레텔을 보고 있을 때면 헨젤이 떨어뜨렸어요. 저녁이 되고 산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어머, 나 참 깜빡하고 잊은 게 생각났구나. 집에 다녀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저희도 같이 가요. 아주 잠깐이면 된단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렴. 새엄마는 그렇게 숲속에 두 남매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레텔이 헨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금방 돌아오실까? 괜찮아.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약돌이 남아있잖아. 하지만 새엄마가 두 남매를 찾아올 리 만무했지요. 새엄마는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레텔은 돌아오지 않는 새엄마에게 실망했어요. 우리를 버릴 생각이 맞았나 봐. 그레텔, 저기를 봐. 헨젤이 가리킨 곳에는 올라오면서 떨어뜨린 조약돌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조약돌을 보며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새엄마가 두 남매를 보며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왔지?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그저 두 남매가 길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디 다치진 않았지?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모르는 길로 가지 말거라. 네. 새엄마도 아버지를 따라 두 남매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다시 두 아이를 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모르는 길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새엄마가 창밖을 보았어요. 밖에는 밝게 빛나는 조약돌이 숲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저것 때문이었구나. 영악한 녀석들. 새엄마는 밤새 조약돌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창문도 잠궈버렸어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헨젤과 그레텔은 걱정이 되었어요. 새엄마가 조약돌을 전부 치워버렸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또다시 두 남매를 일찍 깨웠어요. 대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어제 너희들을 놓고 가서 미안하단다.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헨젤은 아침 식사로 나온 빵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기 전에 또다시 새엄마는 두 남매를 데리고 숲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제랑은 다른 길이었지요. 이번에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떨어뜨려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숲속 외진 곳에 도착하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어머, 미안하구나. 오늘도 두고 온 곳이 생각났어. 오늘은 꼭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렴. 새엄마는 또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쫓아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쯤이었어요.
이럴 수가. 까마귀들이 빵 부스러기를 입에 물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남매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